오늘은 12월 21일 토요일, 그죠? 뭐, 어쨌거나 뭐 지금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예, 3부가 됐네요. 그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 역사를, 그죠?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뭐 좀 험한 말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편집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부, 4부까지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죠? 아까 어디에서 편집 들어가죠? 예, 환율. 그러니까 이 환율이, 그죠?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요소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부진, 그리고 또 계엄 사태,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다. 뭐,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일단은 어떤 계엄령,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관 임명,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진실은 뭐다, 이거를 뭐 알고는 가자, 이런 부분이었고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 막 요동을 쳐. 그죠? 1,450원을 돌파하고 15년 만에 이거 1,500원이 올 것 같아. 그럼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럼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뭔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당파 싸움 하기 바빠. 이 나라 대통령과 지금 싸우고 있어. 전부 뭐 수업, 뭐 군은 뭐 소환, 뭐 조사 들어가고, 뭔데 지금, 그죠? 국론이 막 분열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근데 이 엉망인 이 상황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인데. 그죠? 이창용 저 하는 총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본인은 그 많은 힘과 권력이 있을까? 뭔가 판단할 수 있을까? 그죠?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쳐다볼 데가 없어. 대통령부터 지금 모든 게 엉망이니까. 지금 그나마 쳐다보고 있는 거는 하는 총재가 어떻게 하는지 요 정도만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답은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또 뭔가 움직여야 되는지, 서로 상반되니까 어디에다가 비중을 둘 것인지, 그죠? 약간 어떤 그런 부분. 예, 괜찮아. 그냥 갑시다. 예, 그런 부분이 약간 문제가 될 것 같다. 그죠? 어쨌든 뭐 달러 인덱스는 계속 뭐 107, 108 막 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 통화국이 화폐가 다 그렇다. 달러가 워낙 어떤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근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방법은 뭔가? 이런 딜레마에 막 빠지는 거예요. 어쨌거나요, 트럼프, 그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죠, 트럼프는? 관세. 정말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단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관세는 망명통치약이다.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기가 들었으면 무조건 이제 관세라는 게 무조건 시작된다, 부활한다. 관세가 부활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수출이 잘 안 될 것이다. 수출이 부진해지면 당연히, 그죠? 경제가 나빠지고,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가미가 되는 거예요. 보호무역주의. 그죠? 트럼프는 대놓고 해요. 보호무역주의, 관세. 근데 이 부분을, 그죠?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전 같으면요, 이 어떤 환율이 요동을 치면 우리나라 당국에서도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하고 처음에는 어떤 립서비스, 구두 개입 이런 걸 뭔가를 막 해요. 하다가 안 되면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개입을 하고, 최근에도 보면 한 1,450원대는
그죠? 계속 개입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1,400원대, 1,450원대. 왜냐하면 약간 어떤 상징성이 있으니까. 근데 1,450원이 뚫리면 이제는 또 다음 마지노선을 1,500원으로 둬야 되나? 이런 문제. 그러면 또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한 4천억 달러 정도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환율 방어를 위해서 소진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내려앉아요. 그리고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죠. 나중에 보니까 4천억대가 무너지고 한 3천억대 이래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 발표가 되면 또 어떻게 IMF 같이 글로벌 할머니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외환 당국도 그런 거를 감안을 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4천억 달러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니까 계속 그거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국민연금한테 돈을 빌려와서 개입을 하려고 막 무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죠? 또 논란이 생길 줄은 모르겠어요. 그 소중한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써도 되느냐? 또 여야 상황에 따라서 공격 대상이 될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자도 참 어려운 결정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이 내가 책임질게 해야 되는데 책임질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환율이 얼마가 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 그죠? 수도권 병력, 저 전방부대, 기갑부대 병력,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으니,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보통 되면 이럴 때, 그죠?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것을 감행을 해요. 통화 스와프. 그러면 글로벌 어떤 공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가 군사가 한 4,000명 있었는데 계속 죽었어. 이제 3,000명대로 줄어들었어. 조금만 더 공격하면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딱 공격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야 연합군이다 해가 군사가 막 또 들어온대. 그러면 맥 빠지죠. 잘못했다가는 공격하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공격을 포기하게 돼요. 이게 통화 스와프. 그런데 우리나라가 야 통화 스와프 하자.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뭐죠? 교환이에요. 내가 힘들 때 너가 도와줘. 그 대신 너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게. 약간 그런 건데 그 나라 입장에서 저 나라는 나라 꼴이 멍멍이판인데 그죠? 멍멍이판인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너는 딱 보니 미래가 없어. 내가 지금 괜히 너하고 개입했다가 그죠? 그냥 나중에 쓸모도 없는 원한만 잔뜩 떠안을 수도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누가 우리랑 하겠냐? 스와프 협정을 맺겠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 나라, 그죠? 나라 꼴만 똑바로 돼가 있으면 또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 편성해서 내년에 추경 예산 얼마 만들어서 내수를 진작하겠다, 하겠다. 막 해요. 경제라는 건요, 절반은 심리거든요, 심리.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술값 정도는 있어. 그런데 뉴스에서 계속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 해봐. 그럼 내가 지금 돈 있다고 소주 한 잔 먹으러 가려고 하다가, 야,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진다는데, 에이, 있는 돈 아껴놔야 되겠다. 이래 되겠죠. 경제 절반은요, 심리전. 그래서, 립서비스라는 것도 때로는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특히 주식시장은 더 심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심리전에서 벌써 적과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란에 일러서 내란. 이 나라를 지탱하는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싸우고 있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제대로 돼 있어요. 좋은 방향이 아니고 황당한 방향으로. 이 나라 대통령과 군부와 정치하는 사람과 국민과 4파전, 5파전.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때요? 어떨까요? 이 나라 미래가 보일까요? 원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 까딱 없어.
결국은 살아날 거야. 그렇게 믿어줄까요? 그래주면 다행이죠. 안 해주면. 그동안, 그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 팔았지만 그 팔았던 부분은 결국은, 그죠? 셀 코리아가 아니고 그냥 셀 삼성, 삼전을 팔았던 거지 그동안에는 셀 코리아가 아니었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죠? 계엄령 발표하고 나서 한 3조 조금 못되게 팔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난 건 아닌데 계엄령 발동이 되고 너무 빨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안정화를 시키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안심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담화문 한번 발표할 때마다 그죠? 이 부작용이 막 엄청나게 생겨. 그리고 조사하면 할수록 군부가 엄청나게 개입을 했어. 이거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외국인들이 이제 살살 겁을 내기 시작해요. 야, 간단한 계엄령 발동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 실패한 쿠데타 아니야? 현직 대통령이 또 쿠데타를 해? 희한한 일이 벌어져. 점점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나쁜 요소예요. 불안해요. 서학개미들이, 그죠? 이 지긋지긋한 이 국장을 탈출해서 주식을 팔고 엄청나게 팔아요, 지금. 지긋지긋하니까. 사상 최저가의 코스피를 팔고 사상 최고가 미장의 주식을 사러 가. 근데 몰라요. 뭐 결론은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될란지 결론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서학개미들이 환율을 또 계속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심장에 우리 아군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외환당국은 어쩌든지 환율 방어해 보려고 립서비스하고 뭐하고 그죠? 보유 외환 팔아가지고 방어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국민연금에 가서 돈 빌려가지고 그걸로 막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공격 대상은 외국인들이 아니고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원화를 주팔고 있는 거예요. 달러를 사재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도 우리끼리 싸우고 정치도 우리끼리 싸우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사태.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그죠? 해결 방법은 외국인들이 막 주판다 하면 외국인들을 설득해야죠. 팔지 마라. 우리나라 괜찮아.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정작 내부에서 그러고 있어. 답답하긴 하지만 의외로 또 답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처방약이 우리끼리만 어떻게 해결하면 또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문제죠. 지금 현재 보면, 그죠? 미국도 트럼프 2기를 지금 향해서 쭉 치달리고 있어요. 그죠? 트럼프는 계속 이야기하죠.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관세는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나는 관세 정치를 펼칠 거야. 내가 임기가 딱 시작되면 딱 벼르고 있어. 뭐 중국은 기본이고, 뭐 캐나다, 멕시코, 너희들도 조심해. 경고장을 막 날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민들은 52%가 트럼프 2기를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대요. 52%. 별거 아니죠. 그 말은 뭐죠? 48%는 부정으로 본다. 또 이런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은 지금 어때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트럼프 지금 아주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정부 부채 한도 의회가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막 지금 뭐 트럼프 이기 시작도 안 했는데 내년에 뭐 셧다운 벌써 막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야, 미국 또 셧다운 돼?
연말 되면 맨날 이런 거야. 근데 트럼프는 뭐예요? 셧다운 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고집을 피워. 일명 벼랑끝 전술. 뭐 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임시 예산이 하원에서 부결돼 버렸어. 부결되니까 셧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그 연방 하원 의장 그죠? 마이크 존슨 이 사람이 또 막 진화를 해. 야, 최소한 우리가 다수당이고 쪽수도 많고 하니까 야, 공화당 의원들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트럼프 이기 시작도 아닌데 그러면 되겠냐 어쩌냐 설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명 플랜 C라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합의는 봤어. 그러면서 야, 우리 플랜 C 합의는 봤어. 그래서 셧다운까지는 안 가. 걱정하지 마. 지금 이런 단계예요. 근데 어쨌거나 플랜 C까지 나오고 이 상황을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강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밀어붙이는 스타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거는 그죠? 연기금의 파월이라 그랬죠. 파월은 생각하는 거예요. 관세 정치. 관세 정치는 뭐죠?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물건을 다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내수 물건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어때요? 한국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미국에 판매하는 거를 막 관세를 막 때려버려. 그러면 나는 어때? 그러면 나는 물건값을 올리면 돼. 물건값을 올리면, 그죠? 물건값을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또 올라가. 미국 물가가 올라가면 또 인플레이션이 유발돼.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월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트럼프는 관세를 할 거야. 막 관세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금리 인하 4번 할 거를 한 2번 정도로 축소해 두는 거예요. 점도표에 그래 나왔다 해서 무조건이라는 건 없죠. 상황 봐갖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시장에다가 경고를 주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 정치를 하게 되면 물가가 인상되고 그 인상되는 요인을 감안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그죠? 지금 당장은 트럼프한테 그죠? 트럼프한테 물죠. 파월 해고할 거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고 보겠다 이런 식이었죠.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파월에 대해서 다시 뭐 신뢰하자, 한번 믿어보자.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와 이번 2기 때에 주요 인사들을 그저 배치하는 걸 보면 알죠? 1기 때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뭐 국방의 전문가, 무슨 전문가를 나름대로 구성을 해놨어. 근데 그 구성해둔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뭐 하자 하니까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안 돼. 자꾸 제동을 걸었어. 트럼프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2기 때는 내 맘대로 할 거야. 뭐 전문가가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 가만히 앉아서 월급만 받아가.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파월은 관세 정치가 시작되면 높은 인플레이션 요거까지 감안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요, 관세 정치를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관세를 막 때릴 것 같아. 중국도 때리고 멕시코도 때리고 캐나다도 때리고 한국도 때리고 막 때려. 일단은 때려봐. 그죠?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미국 내의 법인세, 그죠? 이런 거 다 경감해줘. 미국의 법인세를 경감해주면 그만큼 세금이 부족해. 세금이 부족한 그걸 어딘가에서 메꿔야 돼. 그 메꾸는 걸 어디서 하겠다? 관세로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법인세도 깎아주고 아주 강대하게 세금 다 깎아줘. 그 부족한 세수를 외국에 물건 들어올 때 거기다가 세금을 막 관세를 때려가지고 그 돈으로 메꾸겠다. 결국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나라 국가에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갈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죠. 뭐 어떤 에너지 자원부터 더 넓은 그 땅에 없는 게 없어. 진짜 다 갖춘 나라예요. 그죠? 진짜 육각수 같은, 정육각 같은 그런 나라야. 그런데 완벽해. 그렇다고, 그죠?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그렇다고 미국인들이 진짜 뭐 나무 젓가락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자급자족?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 실생활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월마트의 물건의 42%가 중국산인데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뭔가 시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가 딱 시작하자마자 관세 정치를 했는데 막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다시 막 발생을 해.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내가 실수했다. 그렇게 말하기는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다시 오고 인플레이션이 뛰고 이런 거는 연준이 잘못했어. 너네들이 정책을 잘못했네. 뭐 금리를 금방 내렸다. 금방 올렸다. 장난쳐? 연준 잘못했네. 파월 물러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트럼프 성향상. 그러니까 지금의 파월은 이뻐서 그냥 자리 보전 놔두는 게 아니고 관세를 막 죽으라고 때리고 해서 나중에 경제에 막 부작용이 생기고 하면 그때 희생양으로 재물로 쓰기 위해서 파월을 그냥 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요, 무조건 간다 봐야죠. 무조건 진행이 된다. 근데 우리는, 그죠?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트럼프 위기를 대비를 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나라가 지금, 그죠? 엉망이 났어. 그래서 지금은 환율, 한 1,500원대는 열어두는 게 차라리 속 편해요. 최악의 상황이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을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뭔가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에서 추매를 한다. 이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다 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탄핵 정국이니까 탄핵 진행되는 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잘 모르겠다 하면요. 환율만 보면 돼요. 차라리 환율 1,500원 무너지면 그때 고민해보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악을 준비하고 보는 게 어찌 보면 현명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가면 이 나라는 그죠? 답이 없냐? 글쎄요. 뭐 답이 없다 생각해요. 어쨌든 이 나라는 국민들이 그죠?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 다니고 그랬을 때 이 나라 의병이 나라를 구했어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나라를 구했어요. 지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왕이 잘못해서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의병이 있으니까. 해결된다 봐요. 그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마르라고 맞나요? 마르라고 리조트 거기서 그죠? 최근에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사진 보니까 그 정용진 신세계의 그러니까 그 신세계의 정용진 이분이 그 어떤 사람하고 하나 찍었어. 보니까 트럼프 장남이래. 사진을 봤을 때는 아, 트럼프하고 하나도 안 닮았다.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엄마 닮았구나.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절친. 마르라고 리조트 여기는 트럼프 어떤 인맥의 성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줄을 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리조트를 입성을 하는 게 일단 1차 관문 통과야. 그만큼 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장남이랑 정용진 이 두 사람이서 그냥 뭐 절친이니까 그냥 인증샷 찍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그 전에도 뭐 두 사람이 엄청 친하다. 뭐 그거는 뭐 익히 잘 알고 있는 분야죠. 근데 어쨌거나 이래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저 정용진 회장이 글로 간 거죠.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벼운 게 뭐 신세계 INC 이런 게 주식이 막 들썩들썩 해요. 신세계 INC를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치다. 우리나라도 트럼프 이게 들어서고 관세 정치 되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제 어렵고 힘들어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맥, 그죠? 정용진 회장처럼 말을 하고 리조트 갔어. 인증샷 하나 딱 올리고 야 트럼프 장난은 내가 절친이야. 그러면 트럼프의 그 정치, 그죠? 이게 주요 인사들이 함부로 못하죠. 못 갈구겠죠. 왕세자하고 친구라는데. 이런 식으로 살 길을 자꾸 찾아야죠. 와, 끝장이다. 4년을 기다리느니 뭔가를 열심히, 그죠? 설치하죠. 방법을 찾아야죠. 찾으면 열린다는 거죠. 이번에, 그죠? 임시 예산 그거 했을 때, 찬성이 174표, 반대가 235표였거든요. 임시 예산, 하원 부결될 때. 그러면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내가 왕이다 해도 그래도 집단 이성이라는 게 아직은 살아있다. 그죠? 반대가 235표였다. 그거는 뭔 이야기 할까요? 우리가 막, 관세 정치 트럼프 마음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래도 합리적인, 그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국 흘러간다.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어느 하나 일방적으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게 이 나라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고 경제인데, 그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IMF처럼 빠지고 혼란에 빠진다. 우리나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다 같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봐야지, 그죠? 우리나라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극단적으로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죠?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죠? 헌법재판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 탄핵 정국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환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하나 보면서 또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회라는 것도 오는 거죠.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나라 국민들한테는 이성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707 그죠? 국회 들어가신 군인들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일당백이잖아요. 일당백. 그런 걸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인데 군인들끼리 싸워도 일당백이라는데 그 민간인들 상대로 일당천이지. 그죠? 국회 그거를 못 들어가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뉴스 일에 보면 그죠? 막 유리 깨고 들어가고 서로 막 손잡아가 끌어. 무슨 그죠?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말은 뭐죠? 군인이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실천은 움직이긴 움직여야죠. 그죠? 계엄은 전시 상황인데, 전시 상황에서 명령 불복종은 즉석에서 바로 총살인데,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나라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군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다. 이거는 틀렸다.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에 아주, 그죠? 멍청한 욕심 많은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 군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죠? 실상은 안 그렇다. 그게 이 나라의 힘이다. 지금 보면, 그죠? 어떤 탄핵, 어떤 헌법, 재판, 이런 쪽으로 흘러가다가, 그죠? 이제는 갑자기 삼류 영화도 아니고 무속신앙으로 지금 흘러가죠.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창피한데 한편으로는 또 다행인 것 같아요. 왜? 헌법재판소 탄핵, 계엄령, 여야 대치,
그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계속 흘러가면 외부에서, 외국에서, 제3국에서 보는 시각도 굉장히 우려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자꾸 까고 조사 하다 보니까 막 무속인들이 자꾸 등장을 해. 그러다 보면 참 좀 어찌 보면 참 좀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스토리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긴장 완화. 그냥 허탈하지만 그래도 답은 보인다는 거죠. 치밀한 작전, 그죠? 치밀한 작전을 짜고 뭔가를 계획을 꾸몄다. 이래 하면 섬찟할 건데, 점을 쳐가지고 나를 잡아서 했다. 그러면 느끼는 감정, 공포보다는, 그죠? 약간 희극에 가까운. 뭐, 그게 오히려 지금은 또, 한심하지만 오히려 더 빨리 해소될 거다. 답은 나와 있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어쨌거나 지금 또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고요. 지금은 답이 없어요. 그죠? 탄핵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국민의힘 85명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 그죠?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코스피가 지금 2,400 상가 그래요. 그러면 또, 그죠? 한 2,400 지지되나 안 되나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12월 9일인가 그때 2,360, 그죠? 한번 찍고 반등했죠? 그러면, 2,400이 지지되냐 안 되냐 테스트 할 것이고, 또 그게 무너지면 한 2,360, 쌍바닥 찍고 반등이 아니냐, 또 2,360 갖고 테스트를 할 것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닥을 찾는 게임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뒤안길에는 뭐가 있다? 신용 지금 15조 6천억 있거든요. 한 6조, 7조 털려 나갔죠. 그 많은 개미들이 다 거지가 됐어요. 그죠? 개죽음. 그런 거는 역사에, 주식 역사에 아예 한 줄 거론도 안 해. 수많은 개미들이 신용 미수로 죽어갔다. 그런 거는 영업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론 안 해. 신용은 많이 털려갈수록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 절대 신용 미수 쓰면 안 돼요. 그것만큼 멍청한 자살 행위 없어요. 나는 가끔 써. 그냥 써. 쓰던 별 문제 없어. 대부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주식이 본업이면 안 돼요. 주식은 부업으로. 좋은 주식 바닥에 사서 그것도 분할 매수해서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그죠? 이 시국에 난리가 났는데도 안 빠지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다? 고배당주. 불과 며칠만 있으면 배당을 5%, 6%, 7%, 8% 주는 주식들이 많아. 그런 주식은 안 빠져요. 왜? 계산해보면 지금 시중금리 2.몇 프로, 1년 연합 2.몇 프로 주는데 지금 며칠만 있으면 6%, 7%, 8%.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자가, 그죠? 이자가 20배, 30배, 40배 주는데 사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생각해보는 거죠. 이거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망하니까 어때요? 사러 들어온 거예요. 배당 받으러. 그런 주식 많아요. 꼭 배당 시즌뿐 아니고요. 주식은 정치 테마, 그죠? 무슨 정치 테마, 무슨 이런 식으로 해서 휩쓸리고 다니면요. 좋은 거 없어요. 그죠? 파리 모기 뒤쫓아 다녀봐야 종착역은 시궁창. 그죠? 항상, 그죠? 그죠? 꽃나비 쫓아다니세요. 쫓아다니면 뒷다리만 결국 그죠? 꿀이 나오잖아요. 좋은 주식, 지금 좋은 주식 바닥에 널려 있어요. 이 회사가 망할까 안 망할까 생각해보고 안 망하겠다 싶으면 사두고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다 망하면 어때? 이 나라가 망하면
현금 들고 있나, 주식 들고 있나.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거나 정치 이야기라서 그죠. 아주 약간 민감하고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걸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각자가 믿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뭐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죠?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상권 분립이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